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국제대회 성적이 흥행으로 이어진다는 게 증명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먼저도 이 컨텐츠를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천 아시안게임 홈에서 남녀 동반 금메달 따고 관중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나갔죠. 바로 그 시즌은 입장 제한이 있었으니까 그건 계산 안 하고 그 다음 시즌을 보면요, 오히려 관중 수가 줄었어요. 올림픽 진출 실패한 이번 시즌에도 매진되는 경기는 나와요. 꽉 차는 경기 나와요. 근데 국제대회 성적 때문에 성과가 난다?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바로 런던 올림픽 실패했는데도 그 이후 몇 년 동안 관중 수가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올랐나 궁금했는데 경기 시간이 평일 5시에서 7시로 옮겨갔더라고요. 평일 5시면은 보통 직장인들은 못 보잖아요. 오히려 흥행은 접근성이 높아야지 흥행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도 차라리 삼성 블루밍스 잠실로 옮겨라 이런 얘기 했던 건데, 구단끼리 성적을 봐도 성적 좋은 팀이 흥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국제대회 성적이 나야지 흥행이 된다고 착각을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컨텐츠에서 할 때 야구, 남자농구, 배구까지 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같이 그 국제대회 성적만 내면 감소하기도 해요. 근데 뭐를 가지고 국제대회 성적이 돼야지 관심이 늘 거라고 생각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뭘로 증명이 되죠? 다 그렇게 생각하면 증명되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증명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드러난 사실을 얘기하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나라가 전력이 저하됐다는 근거로 이제 일본한테 진다는 건데, 저는 이게 웃기는 게, 일본이 20년 계획 세울 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한테 진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긴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본하고 상대 전적만 보면 프로 출범전 90년대에 일본한테 쭉 다 이겼어요. 예선이나 순위 결정전 이런 거 진 적은 있어도 결승전 이런 건 다 이겼어요. 중요한 경기는 다 이겼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처음에 중국에서 외국인 선수가 왔죠. 중국인이니까 이것도 아시아 쿼터라고 보겠죠. 일본하고 상대 전적은 2001년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 준결승 패배, 2004년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 준결승 패배, 인천 홈에서 한 아시아 선수권에서 예선과 결승을 이긴 적이 있을 뿐이에요. 홈에서. 2007년부터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됐죠. 그 이후로는 일본한테 쭉 이겼어요. 2009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에서 2번 일본한테 패배를 하는데, 이게 시즌 중이라 프로팀들이 손익을 계산한다고 팀별로 1.5급을 한 명씩 보는 거예요. 삼성 가드 박태현,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던 신한 김단비, 금호생명 김보미, 신세계하고 KB도 배희은하고 강하정을 내보냈고요. 우리은행만 박혜진하고 김영화 2명이 나갔죠. 프로 선수는 이 선수들이 전부예요. 지금 생각해가지고 김단비, 박혜진, 배희은이면 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강하정도 그렇고 이때 이 선수들은 아직 자리 잡기 전이에요. 올림픽 체전 예선에서는 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도 말했지만 이때는 올림픽이고 뭐고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 선수제가 없을 때는 일본한테 이겼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에 이때만 5점 차로 진단승을 했을 뿐이지, 2019년 41점 차로 완전히 지고요.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고 나서 한 시즌을 치른 다음인 21년 아시안컵에서 5점 차로 좁혀요. 뭐 물론 아시안게임에서는 23점 차 대패를 하지만 이때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전력이 아니었죠. 그리고 스페인과도 몇 번 경기가 없긴 했는데 2020년 2월 최종 연습 때는 37점 차 대패를 해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고 나서 한 시즌 치른 다음에 올림픽을 하죠. 이때는 4점 차까지 좁혀요. 뉴질랜드와도 프로 출범해서 저는 2000년 9월까지는 이겨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가 있던 2004년에 졌고요. 그 사이 경기가 없었는데 2017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아시안컵에서 아시아에 편입이 되죠. 이 사이까지는 경기가 없었던 거예요. 뭐 2017년하고 2019년은
이때도 외국인 선수제가 있을 때긴 한데 뉴질랜드가 아시안컵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국제전 경험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기는데 그 다음 대회인 2019년 11월에는 져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된 2021년 아시안컵에서는 16점 차로 이기고요. 이것만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일치하는데? 중국하고도 2019년에 외국인 선수제가 축소되고 2년을 시즌을 치른 다음에 올림픽 지역 예선에서 한 번 1점 차로 이겨요. 그리고 그것 빼고 다 대패를 했어요. 40점 차, 24점 차, 63점 차 대패를 했는데 이 63점 차 대패가 박지후, 배혜윤, 박혜진, 윤예빈 다 없이 나간 그때예요. 그 월드컵 때. 그리고 월드컵에서 1승을 하긴 하는데 이때도 외국인 선수제 없었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 없이 3년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중국하고 연장전을 처음으로 가요. 올림픽 선전만 봐도 2000년 시드니에서 4위. 이때 외국인 선수제가 생겼고요. 2004년 아테네에서 12위. 2008년 베이징에서 8위. 2012년에는 그 위에서 그 짓 하느라고 탈락한 거고요. 외국인 선수제가 4년간 있었던 2016년 리우올림픽 탈락. 외국인 선수제가 축소된 다음에 다시 올림픽 진출. 외국인 선수제가 국제 성적을 보장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언제 외국인 선수제가 있어가지고 국제대회 성적이 오르고 없으면 떨어지고 이랬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 근거가 나와요. 자, 국내에 박지수 상대가 왜 없는지 먼저 얘기를 했죠. 박지수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곽주영, 백지훈, 조은주 등 상당히 잘 막았어요. 이게 이수연도 가능했었고요. 이 중에 조은주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 하던 방식이 지금은 안 통해요. 그때는 박지수가 공을 위로만 받으려는 습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든 공을 밑으로 내리게 만들면 좀 통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하긴 하는데 가끔 양인영하고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은 비슷하게는 가능해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대표를 사실상 배혜윤이 은퇴해요. 그러면 박지수 혼자한테 골밑 다 맡기고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진안도 곧 빠질 것 같고 김태현은 합류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럼 양인영밖에 없는데 빨리 박성진, 이해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게 신기해요. 참. 다음 예선이 3년 뒤인데 그러면 이미 30대인 양인영, 김태현, 진안이 아니라 박성진, 이해란, 장은혜, 이수정 이런 선수들한테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들 아예 제껴놓고 하면은 그때 박지수 컨디션이라도 안 좋아 봐요. 이미 박지수 없이 국제대회를 몇 번 치러봤잖아요. 그럼 누구 내보낼 거냐고. 왜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박지수가 그때도 무조건 다 무쌍 찍겠지 이거예요. 바로 직전에 월드컵 없이 치러봤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진짜 흥행을 하려면 국제대회 성적 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흥행과 리그의 기량 향상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동호회부하고 엘리트부하고 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중고농구연맹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주말 리그 하죠. 주말 리그 하는데 동호회 팀도 참가는 가능하대요. 근데 2부로 참가해야 된대요. 이게 튼 거예요? 안 튼 거잖아요. 다른 대회 다 등록 선수들만 참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등록 선수가 점점 안 나오는데 어디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제대로 연습도 못 해보고 제대로 된 경기도 못 해보고 하니까 프로에서 다 다시 배워야 되는데 프로에는 또 자리가 없어요. 퓨처스 경기 줄었어요. 외국에서 선수 올 거래. 자리 하나 더 줄었어. 그렇게 몇 년 지내다가 덜컥 갑자기 주전 뛰어야 돼. 이러면 저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방법 또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당장 내가 살고 말겠으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양인영, 진안, 김태현이 나이만 박지수보다 더 많지 경험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맞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각 팀에 이런 선수들이 2명씩은 있어야지 박지수하고 돌려막기라도 상대를 해볼 건데 지금 그런 인재풀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정작 농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농구를 못하고 있고 왜 너무 문턱이 높으니까 김선남도 박지수 백업으로 있고
이러니 어떻게 상대를 해요? 이 제도를 먼저 바꿀 생각을 했어야지. 아, 진짜 국가대표 박지수 혼자 덩그러니 내보낼 거냐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박지수가 언제나 있을 거라고 믿지 마요. 진짜 큰 대회 앞두고 없는 경험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제가 계속 올림픽 못 나간 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부상 선수도 많고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선수들도 많은데 국제대회만 하나 더 했었다 그러면은 그걸 할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국제대회를 해도 내번에 전력이 다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 나갔다 오면은 이번 시즌에 무리하고 돌아왔더니 다 떨어진 것처럼 더 떨어질 건데 내부에 내신을 다져야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외로 올림픽 나갔으면 진짜 작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림픽 내보내고 남은 선수들만 가지고 시즌 준비가 됐을까? 그러면 시즌을 치르면서 준비한 게 아닌 농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지금은 있는 선수들을 갈아 넣을 때가 아니라 다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파리올림픽 나간다고 승부 안 나요. 간신히 진출해가지고 또 다지고 돌아온 그게 더 타격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도쿄올림픽보다 나은 전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다 이 생각을 못 할까요? 정작 보는 사람들이 왜 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흥행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을 때 성적이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량 대책 세우고 있고 이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외국인 선수제가 있으면 있어서 실패할 거고 없으면 없어서 실패할 거라고. 궁극적인 방향을 가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리스크 있는 거 아닌데 그 중에 고르자.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반이지. 당연히. 아 그리고 박진호 편집장 얘기는 구단들이 합의해서 외국인 선수제를 폐지했다는 거였는데 제가 이번에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는 그게 총재의 독단이었다는 거예요. 다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거의 2개밖에 없다고 해야죠. 2개밖에 없는 농구 전문지 편집장 2명 중에 1명이 확실하게 거짓말을 했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건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둘 중 1명은 확실하게 거짓말이에요. 1명은 누군가의 독단이었다고 그랬고 누구는 구단들끼리 협의라고 했으니까. 구단들끼리 협의한 거면 총재의 독단이 아니고 총재의 독단이면 구단들끼리 협의 과정이 박지수를 막을 방법을 못 찾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맞을 가능성은 없죠. 이번에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데 저도 꾸준히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 안 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